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 경제TV입니다. 오늘은요 핫 이슈 특별 방송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왜냐? 요즘 참 힘드시죠? 자, 코스닥 시장이 극복에 비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하락 종목 수가 워낙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럼 언제 좀 하락 종목 수 많은 현상이 해소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분석해서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에서요 하태민 검색하시면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나오고 여기에 마련되는 모든 자료들은 제가 다 쓰는 자료들입니다. 직접 수제. 그래서 제가 긴급 시황 점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방에서요 하태민 경제TV 구독자 314분 계신데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그리고 카톡방도 있습니다. 카톡방은요 카톡방은 주식사랑방 1, 2방 977분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카톡방은 3699입니다. 네, 아무래도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좀 조용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종목이 많은 양상을 한번 최근에 작년 9월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작년 9월 사례는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작년 9월 10월은요. 제가 주식을 1989년부터 시작했는데요. IMF도 봤습니다만 IMF보다 훨씬 처절한 하락이었다. 작년 9월 10월 하락은 IMF 때는 사실 상한가 하한가가 4%입니다. 그래서 4%이기 때문에 뭐 일주일 하한가 쳐봐야 요즘 하한가 하루에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 9월 10월 정말 처절한 하락세였습니다. 그때 보면요. 9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거래일 중에 9일을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도 한 11%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죠. 단기간에. 그리고 그 중에 9월 18일부터 26일 동안은 7일 연속 하락을 했다. 스트레이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9월 18일부터 26일 기간이 아주 고통스러웠죠. 그래 보면 이것도 기록적인데요. 9월 18일부터 26일 동안 7일 연속하는 전부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다. 코스닥 시장에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다. 그러면 뭐 거의 시장이 뭐 볼 것 없다.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리고 얼마나 이때 하락이 심했냐 한다면요. 10월 5일부터 9월 10월 10월 5일까지 10거래일 중에 하락 종목이 9일인데 9일 전부가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다. 8일이 1000개가 넘었고요. 9월 22일이 999개입니다. 똑같은 개념죠. 얼마나 극단적 하락 양상이 전개됐는지 이 기간에 기관 외국인이 다 팔았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기관 외국인이 다 팔았습니다. 그때 하락은 주되도 그 직전에 올랐던 종목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직전에 미래성장주들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루닛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9월 작년 9월 8월 말 이때 6, 7월에 시동을 건 후에 이때 강력한 흐름을 보였었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주식도 작년 이때 8월 하순 9월 초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자율주행, 의료, AI, 바이오, 로봇 이런 주식 올랐다가 그냥 곤두박질을 쳐버리는 10월 말까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아팠던 흐름인데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올 들어서 올 2월 20일부터 이런 경우 참 희한한데요.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 흐름을 보면 이때거든요. 이때 지수는 멀쩡했어요. 코스닥 지수가 멀쩡했는데 11일 중에 12거래일 중에 11일이나 하락하는 이건 최장이에요. 근래 들어서 지수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이 엉망이었다는 얘기죠.
왜 이랬을까요? 첫째를 보면 그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 강세입니다. 이거다. 네, 이거는 코스피죠.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소외됐다 볼 수 있고 방산주도 코스피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때 그 은행, 보험 이런 것들이 막 올랐죠. 사회되었고 그 다음에 APR이 유가증권 시장에 이것도 APR이 좀 신규 상장 중에는 큰 물고기에 해당하는 대어죠. 유가증권 시장 상장인데 코스닥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쏠리면서 생기면요. 코스닥 시장에 아무래도 개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영향을 또 받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도 영향을 받고 코스닥 시장은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실적 1분기 실적이 엉망인데요. 그걸 대비했은지 코스피 이전, 그 다음에 액면 분할 이것들이 나오면서 시총 1, 2위 종목이 당시에 시총 1, 2위 종목이 변동성이 심하면서 어수선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작용해서 지수는 별로 안 움직였는데 하락 종목이 많았다. 코스닥 시장은 기관이 좀 많이 팔았다. 이게 나오네요. 자, 올 4월에 2월에 이어서 4월에 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벌써 잦은데요. 이렇게 막 10일씩 이 하락 종목이 이렇게 많은 날들이 참 1년에 드문데 올해 벌써 잤습니다. 4월 2일부터 요때네요. 요때 하락 국면입니다. 요때 좀 이해가 가시죠? 네, 요때는요. 미국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4월 달에는 올 4월에 요게죠. 요때는 미국 시장이 안 좋았어요. 미국 시장이 아시겠지만 CPI라든지 그래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미국 국채금리가 이때 많이 올랐죠. 4월에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미국 주시장이 쭉 빠지면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여기에다가 4월 13일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드론하고 탄도미사일을 쏴버리는 전례하는 일도 발생했고 우리로 치면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죠. 총선 때문에 또 금투세 문제라든지 기업 밸류업이 동력을 잃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어수선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4월 2일부터 16일 사이에 10거래일 중에 9일이 하락 종목이 많았고 지수도 8.8% 많이 빠졌네요. 특히 4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7일 연속 하락을 했고 지수 6% 근데 이때도 좀 많이 빠졌고 이때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이 좀 집중 매수하는 경향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을 순매수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순매도하는 이런 현상이 4월에 등장했다. 아하, 이런데 2월,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또 등장을 했네요. 이런 거 보면 올해 코스닥 시장, 물론 코스피도 좀 비슷한 상황은 조금 낮기는 하지만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거는 비슷합니다. 어쨌거나 5월 17일, 요때네 5월 하순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는 HLB 쇼크가 났죠. HLB가 FDA의 반려를 받는 바람에 상장사가 8개나 됐는데 하한가를 다 기록해서 시총이 5조 원 날라가고요. 5월 24일에는 또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 HBM3가 엔비디아에서 품질 인증 받는데 실패했다, 페일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때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확 증가했죠. 5월 29일에는 또 S&P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의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하는 참 이때는 좀 본질적인 악재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안 좋은 그러면서 5월 17일, 30일 사이에 10거래일 중에 9일이 하락했고 특히 5월 17일부터 27일, 7일 연속 하락 종목이 우세했다. 지수도 야무지게 좀 빠졌습니다. 특히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등의 문제가 생기니까 유가증권 시장도 순매도가 컸고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좀 적은 편이었는데요. 어쨌거나 하락 종목 우세 현상은 이때도 발생했다. 2월, 4월, 5월 그러니까 1, 3월 빼고는 다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6월, 6월이 지금 또 이렇네요. 그래서 2월, 4월, 5월, 6월 벌써 몇 달째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2월에 이때 생겼다 그랬죠. 2월 말부터 3월 초. 그렇다고 해서 1월이 좋았지는 않습니다. 1월도 안 좋았어요.
다음에 4월에 요거 생겼고, 5월에 요거 생겼고, 또 6월에 생겼고. 참 순환의 연속인데요. 그럼 6월은 지금 6월 10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벌써 보면 6월에 이미 10일부터 20일 사이에 10거래일 중에 하락 종목 우세한 날이 9일이고, 6월 13일부터 21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7일 연속 하락 종목 우세한 날이 7일 연속 전개되고, 지수는 별로 크게 안 빠졌는데 하락 종목 900개 넘는 날이 최근에 지금 5일이나 된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지금은 무슨 일이야?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자 6월 13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6월 13일 외국인이 삼성전자 대규모 순매수를 전개한 날이 이날입니다. 이날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규모 순매수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샀었는데 6월 13일 이날입니다. 이날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대거순 매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이닉스는요, 오히려 지금 외국인이 좀 최근에 순매도하는 분위기인데, 삼성전자는 대거 지금 순매수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6월 13일입니다. 그 삼성전자와 뭔가 좀 연계성이 있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6월 13일부터 24일에 7일 거래일, 6월 21일이네요. 21일입니다. 7일 거래일 동안, 네, 2조 3,60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삼성전자를 이게 유가증권 외국인의 유가증권 시장 전체 순매수의 73%. 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를 일방적으로 사는 기간 동안 코스닥 시장은 7일 연속 하락 종목이 많았다. 결국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대규모 순매수하니까 코스닥 시장은 그 부작용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일방적 순매수가 좀 잦아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꼭 굶주린 하인애들이 막 썩은 고기 찾아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매일 선도주가 바뀌는, 예전 같으면 뭔 어떤 테마가 등장하면 그 테마 위주로 쏠리면서 등장을 했는데 요즘은 매일 종목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개장 초반에 보다가 특정 소테마나 종목이 등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 매기가 쏠리면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이건 진짜 투자 심리의 문제죠. 여기에는 물론 6월 3일 날 또 동해가스전 요것도 적지 않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GS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보면 GS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또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상한가는 아니었군요. 한 20% 상승했군요. 그러니까 뭐 GS도 동해가스전 개발에 참여한다, 막 이런 얘기 되면서 등장했는데, 물론 한국가스공사가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 동해가스전 대한고래 프로젝트들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순매수, 그 다음에 투자 심리, 극단적 초전차 기류가 이번 달에 들어서는 아주 심하다. 6월 10일부터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기관들은 팔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은 삼성전자를 집중 사고 있어. 외국인 시장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코스닥의 기관들이 좀 팔기도 하지만 그렇게 일방적이지도 않은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런 두 가지 문제다. 자, 그럼 답이 나오네요. 그럼 하락 종목 우세 현상은 언제 끝날까? 첫째, 아까 볼 때 7자가 자꾸 떠오르죠. 연속 하락 일수가 7일이 넘은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 빼자. 지금 빼고요. 이 앞에를 본다면 작년 9월, 10월에 그 IMF 폭락장에서도 연속 하락 일수는 7일, 하락 종목 수가 우세한 날이 연속되는 날이 7일 이상을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7일 연속으로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녹화할 게 6월 22일 토요일인데요. 그럼 6월 24일은 상승 종목이 우세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말해도
그게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과거의 데이터를 볼 때.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락 일수가 거래일수 대비 하락 일수가 역시 9일을 넘은 경우는 잘 드물다. 그래서 작년 9월, 올 4월, 5월 모두 10거래일 중에 한 9거래일 정도 하락 일수가 우세하면 그 다음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딱 지금 왔네요. 그렇게 본다면 6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드는데 그렇다면 좀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이 등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과거의 사례들을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보면 또 이게 그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집중 이게 또 완화될 필요가 있다. 앞서 보셨겠지만 6월 13일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될 때부터 이날부터 코스닥의 하락 종목 우세 현상이 지금 7일 연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 현상이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다 해야 될까요? 뭐냐?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난 목요일 날 한번 큰 음봉, 이런 음봉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통상 이런 음봉이 생기면 일단 한번 팔고 재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전말에도 강세를 보였다 오후에 급락하고 이 흐름이 금요일에도 3.2% 결국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너 많이 묻다 이가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은 좀 하겠지만 이제 큰 기세는 좀 잃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그나마 다행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완화가 된다면 그래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얼마나 일방적이었냐면 삼성전자가 73%, 하이닉스가 16%, 이 합치면 89%입니다. 우와, 두 종목이 거의 90%를 차지하면 이런 일방적인 흐름은 자, 이렇기 때문에 꼭 코스닥 시장만 영향받는 건 아니에요. 이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보면요. 하락 종목이 상당히 좀 우세한 코스닥만큼이나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극단적이지 않지만 코스피도 잘 안 보이게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이 이날 그러니까 최근 7거래일 중에 6일이 하락 종목이 많아요. 코스피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뿐이지. 이런 집중 현상이 좀 완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하락 종목 그 우세 현상이 좀 완화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금 단기간에 상승 종목 수가 우세한 날이 등장할 가능성은 높은데 그게 지속될 가능성은 만만치 않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될 수 있는 기운이 좀 줄어드는 환경이기도 한데 6월 마지막 중에 코스닥시의 신규 상장 이것도 쏠림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코스피의 대형주가 상장하든 코스닥의 신규 상장하면 또 하락 종목이 많은 영향을 작용합니다. 근데 6월 마지막 중계 월화 수요일 빼고는요 매일 신규 상장주가 있어요. 이게 또 시장의 쏠림 현상을 이야기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하면 다 2천억대예요. 그럼 상장하는 날 예를 들어서 더블이 났다. 그럼 벌써 시총이 4천억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 상장하는 날 따라 들어가도 크게 먹을 자리는 없습니다. 이게 시총이 이미 공모전 시총이 부담스러울 때 중요한 것은 뭐다?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6월 마지막 주도 만만치 않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곧 등장은 할 것 같은데 그게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등장했다가 또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이 다음 주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점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 속에서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집중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려면 미국 시장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도가 좀 완화되고 이런 6월 말에 이 신규 상장주들의 한 고비도 넘어가고 그래서 좀 7월 들어야 좀 본격적으로 상승 종목의 우세한 현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시장이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자, 전반적인 전략이 쓰셨죠.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자료들 분석해서 여러분 찾아뵙기도 하고요.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제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이 훨씬 좋은 투자 성과가 나리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